네,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인데요. 몽돌님께서 매수가 2만 원대에 비중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10% 비중으로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네. 바로 살펴볼까요? 네,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 업체 하면 또 대표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명신산업 우선 기업부터 보고 넘어갈 텐데요.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을 자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재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매출액 이런 내용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실 텐데요. 네. 차트 보면 다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렇게 차트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몽돌님께서 10%에 26,600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 중이신데요. 한 10% 정도 손실 중이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되돌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조정 나왔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렇게 하단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도 확인되지만 지금 이 부분 가격대까지는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 이렇게 하단 부분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면 더 좋으나 현재까지는 조금 위험한 상태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하루 이틀 내에서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내용일 거고요. 제가 한미 이런 대통령 만나서 이런 내용 협상하고 논의할 때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받을 것인가라는 내용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을 텐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앞으로 자동차는 조금 더 유망하겠다라는 내용도 계속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계속 매 10일 단위로 해서 11일, 21일, 1일 이렇게 수출입 현황, 수출입 동향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봐도 자동차 계속 좋은 상황이니까요. 명신산업 지금 10% 아주 비중도 적당하고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 지금 현재 10% 정도 손실이셔도 계속 들고 가보시라. 더 이상 더 많은 내용을 굳이 얘기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충분히 견딜만 하실 거고 이후에 이 내용 조금 더 돌려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내용까지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명신산업 상담 받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앞서서 이 두 번째 필승 전략에서도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네, 닉네임 알라리님께서 오늘 닉네임들이 다들 귀엽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네,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30%로 톡센터에 응급 처방 의뢰 주셨는데요.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 기업 개요 역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LCD, OLED 이런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만 LG 디스플레이 조금 경영상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투자 여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그와 상황이 달라서 LG전자에서 일정 규모의 장기 차입까지 이렇게 받는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 한번 재무로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재무상 매출액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22년, 2021년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액도 이렇게 증가 폭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도 적자 지속이 예상된다. 영업이익 적자 지속이 예상되고 그리고 2024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아마 주가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보일 것이냐 이런 내용을 아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내용 뭐 차트 한번 살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4,000원에 30%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24,000원에 아마 매수하셨다라면 2020년도 아니면 2021년도 이렇게 네.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네네. 계신 것으로 유추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지금 30% 정도 손실, 31% 정도 손실 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손실 단기간에는 네, 이렇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직접 납품하게 된다.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당연히 선익 시스템이나 야스 같은 종목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 보일 거고요. 여기에 따라가서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좋은 모습 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OLED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게 보고 LG 디스플레이를 샀다면 이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역시나 선익 시스템이나 야스 같은 종목 아니면 디스플레이 OLED 장비주에 이렇게 종목을 교체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렇게 수익률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나쁜 회사냐라고 얘기 드린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OLED가 떠오르는 이런 것을 만약 기대하시고 종목을 구매하셨다면 매수하셨다면 좀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이렇게 주가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그럴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종목군들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 들고 계신 것을 지금 당장 다 교체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라도 지금 내일장이 만약에 더 하락하고 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런 장들이 조금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상을 해보는데요. 한 모레장쯤에서 한번 10% 정도는 한번 종목 교체를 해서 뭐 특히 뭐 선익 시스템, 야스 여기에 투자하라는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애플 인정이 안 나오면 더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OLED를 좋게 보면 다른 장비주로 한번 10% 정도만이라도 종목 교체를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C랩이 준비되어 있고요. 닉네임 베개님께서 매수가 25,000원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네. 비중이 50%고요. 이 베개님이 AI 유일 엔비디아 소프트 협력 업체다 이런 기대감에 또 네네. 매수를 하신 것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네. C랩 뭐 기업계요 역시 한번 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I 솔루션을 토대로 뭐 대용량, 영상 데이터, 초고속 분석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이고요. 뭐 미국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다. 뭐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재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 2020년, 22년, 21년, 22년까지 나와 있고 뭐 아직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실적 시즌에 들어갈 때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 지속적으로 3월 달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조금 이렇게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역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개님께서 C랩 50%의 비중으로 25,000원 들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지금 이 자리인데요. 이렇게 아마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이 다시 턴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한 3월 30일쯤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인공지능은 조금 이렇게 실적 시즌에는 항상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한 21% 정도 손실 중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 손실, 특히나 또 50% 정도 되는 과한 비중, 저는 이런 비중을 지금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투자하는 전체 금액을 좀 줄여보시라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고 또 FOMC에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온 이후에 AI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지금은 반도체 있지만 더 조정 보이면 당연히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저 2차 전지나 이 로봇, AI 이런 것들이 내려오길 기다려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내용들을 그대로 두드려 맞고 계시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50%나 되는 이런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 비중을 잠깐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투자에 정말 익숙해졌구나 할 때 다시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거 먼저 얘기 드리고요. C랩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이렇게 이평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와 버린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을 실리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상황,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너무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비중을 줄여보시고, 저는 가능하다면 20%까지 비중을 줄여서라도 다른 좀 지금 상승하는 종목에 타고 계시다가, 제가 AI 로봇주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계속 드리나요? 제가 기사가 확 나오고 이슈가 확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게 완전히 섹터가 상승 전환했을 때 그때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거 지금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니다 계속 당부 드렸고요. 이렇게 확인하고 지금 다른 데에 잠깐 지금 현재 C랩에서 줄였던 물량을 다른 데에서 좀 유지하시다가 그 종목이 조금 수익이 나셨던 것들을 다시 빼서 이렇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에 다시 들어가 보시라라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C랩 상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